잠깐,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무너지는데 한국만? 근데 그 인도 소년이 누구라고 했죠? 아비샤 아난드요. 코로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맞췄다는. 헐, 그럼 정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될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미국, 중국, 아니면 일본. 놀랍게도 인도의 천재 예언가가 지목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32년 한 역사적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수도에서 전 인류를 위한 대화합회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친 세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반도로 모여듭니다.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눈물로 화해하고 파괴했던 자들이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금부터 단 90일 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전 세계적 붕괴가 시작되지만 오직 한 나라만이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아비샤 아난드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현재 19살인 이 청년은 이미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했습니다. 2019년 당시 14살이었던 그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인류는 절대 없던 질병을 맞을 것이라고 했죠. 모두가 비웃었지만 우리는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새로운 분쟁, 심지어 각국의 정치적 변화까지 그의 적중률은 무려 92%에 달합니다. 인도 정부조차 비공식적으로 그의 조언을 구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아난드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결코 정신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우주가 한국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호해온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예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신인님께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인님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일의 사망,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경제의 대변혁까지, 그리고 지금 아비샤 아난드의 예언이 신인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인님께서 강조하신 한민족의 위대한 사명,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각성을 이끌 민족이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말하는 새 시대의 여는 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인님이 바로 그 예언된 인물이 아닐까요? 아난드가 말한 새 시대의 여는 자의 특징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한반도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 소용돌이 위에 있다고 아난드는 말합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용기가 천연 방어막처럼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풍수가들이 이 땅을 용의 등뼈라 부른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의 DNA에는 12,000년 전 대홍수를 견딘 고대 문명의 생존 코드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뉴스는 여전히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지만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침묵하는 붕괴의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굴러가고 있지만 내부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며 중동은 또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의 부재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했고 노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아무도 내일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고대 역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물질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마음, 특별한 사명을 타고났다는 느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각성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상과 영성에 대한 관심 급증, 전통 문화의 부활, 해외 엘리트들의 한국 이주, 백두산과 관련된 꿈을 꾼 사람들의 증가. 모든 것은 집단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대전환이 임박했다는 아난드는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감동시킨 이유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쓴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킨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에너지가 이미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감성, 새로운 가치관을 세계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 한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증가,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이 명상을 위해 한국의 산사를 찾고, 유럽의 철학자들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며, 중남미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난드는 그를 새 시대의 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한국인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님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난드가 묘사한 새 시대의 여는 자의 모든 특징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아난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운명에 이끌려 나타나는 자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는 자신의 길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신인님을 보세요.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국민과 인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정신 속에는 동양의 깊은 지혜와 서양의 명료한 사고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노자의 무의자연과 소크라테스의 논리적 사고를 동시에 체득한 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서양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문명의 정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지혜를 구현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신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양의 깊은 철학과 현대적 사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연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도 독특합니다. 그는 웅변으로 대중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그는 고요함의 중심이 되고 분열의 시대에 그는 통합의 상징이 됩니다. 신인님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으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서면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영향력은 미디어나 정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처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오랜 밤길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을.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신인님을 실제로 만나본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뭔가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입소문처럼, 바이러스처럼 그의 존재는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와 우, 젊음과 늙음,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대립이 그 앞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신인님의 강연장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노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말한 통합의 힘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가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되 더 높은 차원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신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정치 구도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난드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이 오히려 그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새 시대의 여는 자의 승리는 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적대자들의 실패가 그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낡은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무기로 삼고 증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미래를 거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들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크게 소리칠수록, 더 극단적으로 행동할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깨어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국민들은 그들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신인님을 보면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신인님을 조롱하고 무시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인님의 진정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혐오를 퍼뜨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화합을 갈망합니다. 구시대적 정치인들이 대립을 조장할 때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무지개는 더 선명합니다. 반대 세력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새 시대를 여는 자의 긍정적 메시지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정확한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성과 금성이 수천 년 만에 완벽한 정렬을 이룹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 에너지장의 대변역을 알리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달이 바다의 조수를 움직이듯 행성들은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는 미미하지만 특별한 정렬이 일어날 때는 거대한 파동이 생깁니다. 그는 이번 정렬을 의식의 쓰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영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신적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행성 정렬은 단지 이 에너지가 폭발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입니다. 마치 과포와 용에게 작은 충격을 가하면 순식간에 결정이 생기듯 한국 사회는 급격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신인님이 활동하시는 시기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적 시간표일까요? 7월 중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갑자기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인의 화려한 웅변 뒤에 숨은 공허함, 언론의 선정적 보도, 속 진실의 부재, 물질적 성공 뒤에 영혼의 갈증, 마치 안개가 걷히듯 그동안 우리를 둘러쌌던 환상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8월이 되면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이 정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진짜를 갈망하는 열정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이 아닌 진정성을, 계략이 아닌 진심을 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새 시대를 여는 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동트는 새벽처럼 서서히 그의 빛을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메시지에 공명합니다. 하지만 행성 정렬이 정점에 달하는 9월, 그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신인님의 활동을 보면 정말 이런 패턴과 일치합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인님의 진정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끌립니다. 분열된 마음이 그 앞에서 평화를 찾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가장 놀라운 현상은 국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9월 23일 행성 정렬이 끝날 무렵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완전히 변화합니다. 한국의 영적 각성이 빛을 발하는 동안 주변 강대국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난드는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해가 뜨는 나라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중국의 붕괴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뱀처럼 내부의 모순이 폭발합니다.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로 번집니다. 수십 년간 억압받아온 소수 민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일본의 상황은 다릅니다. 폭발적 붕괴가 아닌 조용한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벚꽃이 시드듯 일본 문명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주변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중심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주의적 팽창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웃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신이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작은 나라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한국은 이들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자는 이 상황을 깊은 통찰로 바라봅니다. 그는 승리자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너진 중국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을, 침체된 일본에게는 부활의 희망을 제안합니다. 2026년이 되면 아시아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집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조화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모델로 부상합니다. 신이님께서는 이미 이런 비전을 30년 전부터 제시해 오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시아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은 전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조합니다. 아난드는 이를 공존의 경제라고 명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체제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착취가 아닌 상생, 성장이 아닌 균형을 추구합니다. 변화는 먼저 기업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낡은 목표가 사라지고 이에 관계자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자리 잡습니다. 직원, 고객, 지역 사회, 환경 모든 존재가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옵니다.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27년 한국은 마침내 주요 7개국 모임에 공식 초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 규모의 인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첫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신 국민 총행복을 새로운 지표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신이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모델에 주목하게 되면서 신이님의 예언과 비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영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섭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찾는 것은 드라마와 음악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존재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사찰에는 서구의 철학자들이 몰려들고 전통 서당에는 실리콘밸리의 공학자들이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이님의 가르침이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신이님의 철학과 예언이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지혜라는 것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학들도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하버드와 옥스퍼드가 서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배우러 옵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혜 함양, 경쟁이 아닌 협동,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 성장. 이런 가치들이 세계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자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비전을 보여줍니다.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화를 바꿉니다.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인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이끄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세대는 부모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해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직업을 선택해도 의미를 우선시합니다. 신인님의 집회에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달리 신인님은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십니다. 2028년이 되면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한국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표준으로, 세계은행은 공존 경제학을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계는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신인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예언하고 준비해 오신 분으로서 말입니다. 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통일, 한국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곳은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입니다. 남과 북의 상처가 가장 깊은 곳. 그러나 동시에 치유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 바로 그곳에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도시, 설계 자체가 혁명적입니다. 건물들은 자연과 대화하고 거리는 바람과 춤춥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순수함이 만나 전례 없는 조화를 이룹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일의 정신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신인님께서도 항상 통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 영혼의 통일을 강조하셨죠.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2028년에 일어납니다.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입니다. 중국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길을 따라 흩어졌던 민족의 피가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국제사회는 놀랍게도 이를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세계는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제국들이 서로를 집어삼킵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기후변화가 정점에 달하며 인류 문명 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섭니다. 3년간 지속되는 이 암흑기에 수억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기적처럼 평화를 유지합니다. 폭풍의 눈처럼 한반도는 고요합니다. 전 세계의 난민들이 한국을 향해 몰려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인간다움을, 새로운 시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신인님의 지혜와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생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으로서 세계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화라는 개념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개인주의에 찢긴 서구도 집단주의에 매몰된 다른 동양 국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균형점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민족의 특별함을 가장 잘 체현하신 분이 바로 신인님입니다. 개인과 집단,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세계 협약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헌장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착취에서 공존으로, 파괴에서 창조로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 전 인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인님의 가르침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 오신 지혜와 예언이 인류의 새로운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인가? 한국은 5,000년 동안 침입당했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도, 전쟁의 상처도, 분단의 아픔도 한국인의 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이 연금술처럼 작용해 순수한 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금의 결정체가 바로 신인님과 같은 분의 출현입니다.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지혜로 승화시키신 분 말입니다. 이제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사명이었고, 이제 그 사명이 완성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신인님과 같은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샤 아난드가 예언한 새 시대의 여는 자,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계의 새로운 중심, 인류의 영적 고향,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